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이란의 재건 사업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재건 시장의 총 사업비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란 재건 사업이 부각되는 대외적인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시장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했는데 이번 재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될까요? 네, 이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구상 중인 국가 재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최소 3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5천억 달러,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에서 650조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금액인데요. 이란은 세계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국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된 포괄적 경제 제재로 인해 기존 정유 플랜트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등 필수 사회 간접 자본 역시 국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낙후된 실정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흐름을 타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이란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가스 오일 플랜트 복구와 핵심 교통 인프라 재건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가 이번 이란 재건 특수에 극도로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유가 상승기 시절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텃밭이 바로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과거 이란에서 대규모 가스 정제 플랜트와 발전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았습니다. 국내 주택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거대한 대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디가 될 것이며 또 앞으로 본격적인 입찰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부문에서 구체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EPC 부분을 뽑을 수 있는데요. 설계, 조달,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는 단연 가스 정제, 정유 플랜트입니다. 이란은 세계 가스 매장량 2위, 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제재 기간 동안 멈춰섰던 가스정 개발 프로젝트와 노후화된 정유 공장의 고도화 설비 리모델링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발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과거 이란 현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던 베테랑 건설사들이 1순위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인구 9천만 명에 육박하는 이란은 오랜 경제난으로 인해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대도시 주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고도화된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주택 시공 능력이 결합한다면 대형 건축 분야에서도 특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노선 확장, 고속철도망 구축, 대형 항만 현대화 등 토목 인프라 부문 역시 우리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영역인 만큼 전방위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자체는 가득하지만 이란이라는 국가 특성상 여전히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 걸림돌 그리고 불확실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의 낙관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리스트는 역시 정치 외교적 불확실성과 금융 조달의 한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국제 제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지정학적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제재가 부활하는 이른바 스냅백 리스크인데요. 과거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타결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의 가계약을 맺으면서 장기 청사진을 그렸다가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제재가 전격 부활하면서 계약이 무더기로 파기되고 현지 지사가 철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벽은 대금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란이 국제금융 결제망에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공사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금융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달러와 결제가 차단된 상태에서 유로나 원화 결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공사를 해놓고도 수수료 폭탄을 맞거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제2의 미수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이란 정부가 시공사에게 금융주선까지 요구하는
금융 동반형 입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건설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국책은행인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전폭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이 선행돼야만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설 공룡사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쟁국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경쟁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치열해졌는데요. 제재 기간 동안 이란과의 끈을 놓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 건설사들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저가 수주 물량 공세를 앞세워서 이미 이란 내의 주요 인프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계 EPC 강자들도 하이엔드 플랜트 시장을 겨냥해 대거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끼어 고전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들을 제치고 이란 재건 특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시공 중심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부가 가치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플랜트 기술이나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와 싱크탱크들을 가동해서 이란 맞춤형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나옵니다. 대기업 EPC사와 중소기자재 업체가 상생 협력단을 구성해 동반 진출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 합동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도급형 수주에서 투자 개발형 수주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평평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란 재건 특수가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국내 주택시장 부진과 공사비 갈등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국내 건설업계의 이란 재건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자 기회의 창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특수가 본격화된다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잔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는 국내 중소기자재 업체와 엔지니어링 업계 전반에 대규모 낙수 효과를 유발해 고용 창출과 경기 부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저가 투자를 감행하거나 금융 안전장치 없이 계약을 서두르는 조급증은 도리어 기업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건설업계가 삼각편대를 이뤄 정교한 진출 시나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만 중동의 거대 마켓이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